전기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3번 배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어함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함으로부터 10cm 되는 지점, 그리고 또 10cm 되는 지점, 10cm, 10cm, 총 40cm의 제어함 가로 부분에서 4등분을 해서 10cm로 표기를 하고요. 10cm 표기하고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총 4등분이 될 거예요. 표기하고 난 뒤에 이 위쪽까지의 거리가 40cm죠. 그러면 자를 대고 40cm를 그대로 꺼줍니다. 여기도 꺼주고요. 여기는 45cm가 되겠죠. 40에서. 그리고 여기는 40cm가 될 거예요. 요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자, 40cm를 그대로 꺼주고요. 이렇게 40cm를 꺼줍니다. 그리고 40cm를 꺼주고요. 이렇게 40cm를 끄는데 가운데서는 45cm까지죠. 45cm까지 꺼주고 또 나머지 선은 40cm입니다. 40cm를 이렇게 제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가로선입니다. 가로선도 40cm, 여기는 35cm, 그리고 30cm. 이 부분에 대한 제도도 이루어집니다. 이 길이가 전체는 65cm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 자, 여기 20, 20, 30, 40까지 이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65cm죠. 가로가 10, 20, 30, 40, 50, 60, 65cm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도를 하고요.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기 35cm하고 30cm가 나눠져 있죠. 여기 표기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10, 20, 30, 35cm예요. 여기 표기해주고 여기 30cm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 제도는 지금 이 컨트롤 박스의 위치에 이 윗선이 이 제어함 쪽과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어함과 이 컨트롤 박스의 위쪽이 일치하죠. 이쪽 선도 40cm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꺼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10, 20, 30 일치하죠. 윗선과 그 다음 여기 10, 20, 25 그럼 여기 선과 일치하죠. 그 다음 여기 끝까지 이 선과 일치하죠. 자, 이렇게 제어함 위쪽 라인과 일치시켜서 선을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그 다음 요 선과 요 선을 이어주면 세로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제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여기도 가운데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윗단에 제도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이 치수선에 맞게끔 이렇게 제도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TB1이 있고 기구들 PB01, 옐로 램프 부저, 레드 램프, 그린 램프에 대한 표기가 제도 상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저희가 어차피 기구들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우리가 PB0, PB1 그래서 PB0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 컨트롤 박스 부분은 옐로 램프 그리고 부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레드 램프 그리고 그린 램프 자, 이렇게 기구에 대한 배치에 표기가 되고요. 마지막은 5cm 떨어뜨리고요. 여기에는 TB1이 오게 될 겁니다. 요 간격은 5cm입니다. 5cm 떨어뜨려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제도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정션 박스가 들어옵니다. 상부 단자에 대한 제도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꼭 해줘야 될 게 여기는 지금 P관이죠. P라고 표시를 하고요. 관 이름도 표기를 합니다. 관 이름은 여기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번에 P 전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번이면 여기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 부분 주전원 케이블이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전선관 CD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P관, CD관에 대한 표기를 다 해줍니다. 자, 이쪽은 PE가 될 거예요. PE 그리고 자, CD관이 될 거고요. 여기는 PE관 그리고 여기는 CD관. 자, 이렇게 표기를 다 해주고요. 상부 단자는 제도가 다 됐습니다. 이제 하부 단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부 단자도 동일하게 제도를 합니다. 여기서 하부 단자는 상부 단자와 차이가 네 가닥의 관들이
배치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cm입니다. 5cm고 나머지는 여기는 10cm, 10cm, 10cm고 여기는 5cm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치수선을 먼저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요 길이는 40cm입니다. 40cm고 여기는 50cm가 될 거예요. 50cm, 여기 50cm, 여기는 40cm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표기들을 다 제도상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센터를 꺼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10, 20, 30, 40 선을 요 제어함 끝부분에 맞춰서 컨트롤 박스가 배치하겠죠. 해주고요. 그 다음 요 부분 5cm입니다. 5cm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10cm입니다. 10cm, 10cm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나와서 10cm, 또 여기서 나와서 10cm 이렇게 각 표기를 해주고요. 그럼 40cm입니다. 40cm에 해당되는 부분을 10, 20, 30, 40cm 이렇게 표기해주고요. 옆에 라인은 50cm입니다. 10, 20, 30, 40, 50까지 제도해주고요. 그 다음 옆에는 마찬가지로 50cm입니다. 10, 20, 30, 40, 50까지 제도해주고요. 그 다음 그 옆은 40cm입니다. 10, 20, 30, 40. 자, 여기까지 표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선은 여기 세로선도 가로선도 40cm가 되겠죠. 요 40cm 부분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그리고 요 부분까지 같은 라인에 있죠. 요 라인까지 제도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0, 20, 30, 40까지 여기까지 될 거예요. 그 다음 요 라인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같은 라인까지 그어주고요. 그리고 요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10, 20, 30, 40 그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아래쪽 하부단의 제도는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기구 배치를 마찬가지로 제도를 해주면, 자, 기구 배치 제도를 해주면 여기가 되겠죠. 이쪽의 위치에 지금 셀렉트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셀렉트 스위치고 11시 방향이 매뉴얼이고요. 1시 방향이 오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5cm 띄워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T2가 있을 거고요. TV2가 이쪽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려서요. 여기서 TV3가 배치하게 될 거고요. TV3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5cm 떨어뜨려서 TV4가 될 거예요. TV4.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배관 및 기구 배치 도상에 치수선을 다 재게 됩니다. 치수선 작업이 끝이 나면 이제 기구들을 배치하는데요. 우리가 치수선을 잴 때 한 가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 현장에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새들 위치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들은 약 한 12.5cm, 12cm에서 12.5cm 위치로 새들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요 컨트롤 박스를 이용해서 컨트롤 박스의 요 뭐 아래쪽 기구나 위쪽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요 길이가 12.5cm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수선을 잡아주는 부분을 그래서 약간 12.5cm 그리고 여기서부터 12.5cm 요 위치에 치수선을 잡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컨트롤 박스에 기구를 이용해서 12.5cm 그리고 여기도 같은 라인에 12.5cm의 치수선을 잡아주고요. 이쪽도 잡아주고요. 여기도 잡아주고요.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잡아주고요. 여기서부터 또 잡아줍니다. 여기는 길이가 지금 길이가 30cm죠. 30cm인 곳은 우리가 이제 그 시험장 가면 이런 유의사항을 받아보는데요. 기구와 기구 끝단 사이 치수가 40cm 미만이면 우리가 새들 한 개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40cm, 30cm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로 이렇게 새들을 달고요.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고 여기도 컨트롤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잡습니다. 잡고 잡습니다. 이렇게 치수선을 이렇게 다 자, 치수선을 컨트롤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선을 잡게 됩니다. 치수선을 잡는 부분 그리고 새들 위치를 잡는 부분은 우리가 곡률 반지름 때문에 그래요. 곡률 반지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잠깐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제 동영상을 보면 곡률 반지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한번 제 강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초소 작업을 하고요. 이 관입니다. 관에
공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8배 이하로 작업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개념이 어떤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진 않아. 지금 뭔가 이렇게 해서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건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은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다. 이건 하나의 원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원이 있습니다. 원에 정확히 보면 이런 4분의 1의 한 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선관에 요 공률, 요게 이제 공률이 되겠죠. 이렇게 반지름이라고 했어. 반지름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반지름이라고 하면 요 부분, 요게 원에서의 반지름이 되겠죠. 끄면 이렇게 되는 것도 원의 반지름. 요게 안지름의 전선관 안지름의 6배라고 했어요. 요 반지름이 안지름의 6배라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보통 이 관의 이런 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관 자체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관이 이렇게 이 안을 보면 근데 관 자체가 이런 두께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정도 관은 이런 두께로 있죠. 그러면 이쪽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 해당되는 반지름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안지름이 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공률 반지름은 안지름이라고 하는 건 이 중심에서 관에 이 안까지의 지름을 안지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바깥 지름은 뭐냐면 지름은 여기까지 포함되는 지름이 바깥 지름이 될 거예요. 근데 안지름의 6배라 그랬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16mm 전선관,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하는 16mm 전선관의 안쪽에 해당되는 지름이 얼마냐면 안쪽 지름이 약 한 18mm 정도가 됩니다. 18mm가 됩니다. 근데 안쪽 지름이 18mm면 여기에 6배 이상 6을 곱해 볼게요. 18mm에서 6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배 이상이니까 108이 될 거예요. 108mm 이상이 되는 공률 반지름은 108mm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부분이 108mm 이상까지 돼요. 108mm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8mm. 요게 108mm 이상이 된다는 그만큼 뭐예요? 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이렇게 요게 108, 약 한 11cm 이상이 된다는 거는 얘가 이 길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8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이것도 108이 아니죠. 이 정도는 돼야지 108이 됐어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건 뭐예요? 더 완만하라는 얘기. 우리가 급격하게 꺾이지 말고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 선을 인입할 때 인입이 용이하지 않으니 관을 최대한 스무스하게 완만하게 만들어라. 급격하게 꺾이지 않게. 그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 한 요 길이가 지금 11cm보다 더 큰 길이가 되겠죠. 그럼 약 한 12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한 12cm 이상이 되는 그 길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2cm 이상이 돼야 되니 우리가 관이 구부러지는 그 포인트가 새들의 위치가 되겠죠. 새들의 위치를 12cm 이상. 이 컨트롤 박스를 재보면 약 한 12.5cm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기능사 실기 시험을 칠 때 이 컨트롤 박스의 뚜껑이나 이 안쪽 기구를 가지고 끝에서부터 12cm 정도 되는 12.5cm에서 여기서 끝에서부터 되는 이 포인트에서 새들 박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정도. 네, 보신 것처럼 새들 위치는 우리 규정상 공률 반지름 관을 이렇게 굽혔을 때 전선의 인입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구부릴 수 있는 공률 반지름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약 12cm,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12.5cm죠. 그래서 여기 새들의 위치를 그 위치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좀 아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작업하는 방식들은 다 다른데요. 보통은 새들을 먼저 설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들을 관을 구부리고 난 뒤에 고정용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건 여러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좀 터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기구들을 요 제도했던 요 명칭대로 맞춰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 박스입니다. 컨트롤 박스를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 박스 부분들을 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박스가 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다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단자대입니다. 4핀 단자대가 사용되죠. 단자대, 그리고 여기 단자대. 이 단자대는 단자대를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리고
단자대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4핀 단자대 그리고 4핀 단자대. 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션 박스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기구 배치 부분들은 다 됐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는 푸시 버튼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구 배치를 할 때 기구들은 보시는 것처럼 범례를 봅니다. 지급된 회로도를 보게 되면 범례 부분이 나오는데 범례에서 보면 PB0는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PB0 제도할 때 여기다가 적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적색으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적색 부분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옐로 램프와 부저가 되겠죠. 그래서 옐로 램프, 부저를 배치하고요. 그 다음 레드 램프입니다. 레드 램프를 여기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셀렉트 스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린 램프가 있네요. 그린 램프도 여기 배치하고요. 그 다음 셀렉트 스위치를 여기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구 배치는 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새드를 미리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그때 작업이 이루어지고 배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새들을 같이 고정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새들 부분 위치는 여기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 작업을 해주면 이쪽은 피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배관 작업을 해주면 피관입니다. 피관은 이렇게 해서 피관 작업을 하고요. 새들을 각 위치에다가 고정시켜 줍니다. 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새들을 관이 구부러지는 12cm 이상이 되겠죠. 12cm에서 13cm 사이에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들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CD관이죠. 그래서 CD관 부분을 작업을 해주면 CD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CD관이네요. 여기는 PE관이죠. 그래서 PE관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새들 작업을 해줍니다. 새들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새들 작업을 해줍니다. 새들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 새들 작업을 이렇게 표기된 위치에 새들 작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이 부분이 빠졌네요. 요 부분 P죠. P관 그리고 여기는 CD관 그리고 여기는 P관 여기는 CD관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끔 P관부터 먼저 설치를 해주고요. P관 그리고 파이프 설치입니다. P관 해주고요. 그 다음 CD관입니다. CD관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또 CD관입니다. CD관. 자, 이렇게 해서 새들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위치에 관을 고정시켜주고 관이 공유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새들 위치도 잡아주고요. 각각의 새들을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들 작업까지 다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요 시스템의 기구 배치, 배관 작업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선 작업이 되겠죠. 결선 작업을 할 때는 회로도를 보고 결선 작업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TB1이 있죠. TB1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A에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결선 작업을 하면 색깔은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갈색부터 선을 9번이죠. 자, 9번 선부터 이렇게 결선을 하고요. 실제 현재 우리 작업할 때는 주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주전원 케이블로 결선하면 되고요. 소프트웨어상으로는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 따서 이렇게 지금 연결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흑색입니다. 흑색 부분은 이렇게 해서 10번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요 회로도상에 지금 요 단자대 넘버링 한 부분으로 같이 결선하는 거예요. 위에 TB1이라는 단자와 그리고 A에 9번, 10번, 11번, 12번 간에 지금 결선 작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은 그 다음 핀이 되겠죠. 해주고 그 다음 11번이 되겠죠. 11번. 그 다음 녹황색은 여기 있네요. 해주고 12번으로. 그러면 갈흑회녹 요 주전원 부분에 지금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부분이 여기 PB0가 있죠. PB0의 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PB0는 회로도상에
여기 있죠. PB0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누름 스위치 하나가 PB1 부분, 녹색 부분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녹색 부분을 맞아 연결해 주고요. 그래서 PB0, PB1 부분에 대한 결선 작업을, 단자대와의 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PB0, PB1이죠. A의 1, 2, 3이 될 겁니다. A 1, 2, 3으로 공통 부분은 2번이 될 거고요. 공통 부분 2번, 그 다음 A의 1이 한 가닥, 2가 공통 부분이 두 번째로 한 가닥, 또 3번으로 한 가닥.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PB0는 접점이 B접점입니다. PB0는 요 위가 PB0가 될 거예요. 얘가 PB1이 될 거고요. 이게 PB0, PB1입니다. 소프트웨어 상에서 위쪽이 이 단자와 단자가 이 선과 붙어 있는 이쪽 두 개의 단자가 실제 기구상의 NC가 될 거고요. Normal Close, 평상시에 붙어 있는 단자가 될 거고요. 또 같은 푸시 버튼에서 아래쪽 단자 두 개는 지금 이 선과 떨어져 있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Normal, Open, NO인 요 두 단자가 될 거예요. 자, PB0 같은 경우 회로도상에 지금 이 두 단자와 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 중에 결선해야 될 곳이 위쪽이 되겠죠. PB0는. 그래서 위쪽에 여기 있는 요 한 단자와 A1과 결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 빼고요. 여기서 A1 쪽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요 20핀 단자대에서 첫 번째 단자대, 우리가 회로상에 넘버링 했던 단자 번호 A1에 지금 PB0의 NC 쪽 닫혀있는 B접점 쪽의 한 단자와 지금 결선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요 포인트 지금 결선이 됐고, 그 다음은 요 공통 부분이 되겠죠. 공통 부분을 2번과 연결해 주는 거겠죠. 단자대. 자, 보시면 공통선은 지금 위쪽은 PB0고 아래쪽이 PB1이에요. 공통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PB0 쪽은 여기 지금 클로즈 닫혀있는 쪽이 한 단자입니다. 그리고 PB1은 열려있는 쪽이 한 단자예요. 여기는 지금 노멀 오픈이겠죠. 평상시에는 이 선이 안 닿여있는 열려있는 곳입니다. 요 기호와 같은 의미겠죠.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를 공통선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빼서 PB1은 A접점, 그 다음 PB0는 B접점과 서로 이렇게 공통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 한 선을 빼서 2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요 공통선과 한 가닥 선을 빼서 단자대 2번으로 갔고요. 나머지 PB1의 한 단자는 3번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한 단자죠. 그래서 여기서 빼서 3번으로 이렇게 결선해주면 PB0, PB1까지 단자대와의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공통선을 잡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옐로 램프와 부저가 있죠. 그리고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도 있습니다. 자, 옐로 램프와 부저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옐로 램프 부저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옐로 램프와 부저, 그리고 각각의 단자끼리 공통으로 묶여 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단자끼리 공통으로 묶여서 A의 14번, 15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 옐로 램프 하나와 부저가 공통으로 하나 묶여요. 다른 쪽 단자도 옐로 램프와 부저와 공통으로 묶어요. 그러면 각각 공통으로 묶었죠. 그 다음 A의 14번, 15번으로 갑니다. A의 14번이죠. 여기죠. 14번에서 한쪽 선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A의 14번에서 묶은 선의 한 포인트로 가고요. 요게 요 부분이 되겠죠. A의 14번. 그리고 A의 15번이죠. A의 15번이 이쪽 선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옐로 램프 부저가 공통선으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단자대 A의 14번, 상부 단자대 14번, 15번으로 각각의 묶인 선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쳤고요. 그 다음 레드 램프, 그린 램프입니다.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한 가닥선이 두 개의 단자에 공통으로 묶고요. 나머지 한 가닥씩은 A의 17, 18, 19번으로 갑니다. 자, A의 17번이죠. 17번의 선이 나와서
한 선으로 가고요. 레드 램프로 가고요. 그러면 지금 A의 17번 이 부분에 단자대와의 램프와의 결선이 됐죠. 그 다음 A의 18번은 그린 램프입니다. A의 18번 그린 램프와 가고요. 이렇게 선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단자는 공통으로 묶어서 19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요 선과 요 선은 묶여 있고요. 요 선과 요 선은 묶여서 A의 19번 공통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17, 18, 19번이 각각 레드 램프, 그린 램프의 각각 단자와 공통선으로 요 회로도와 같이 지금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상부 쪽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부 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부 쪽은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셀렉트 스위치를 보게 되면 B의 1, 2, 3이에요. 그래서 공통선으로 묶은 건 B의 1이고요. 셀렉트 스위치는 조금 우리가 기구 자체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11시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시 방향이에요. 자, 11시 방향에서 매뉴얼이 되겠죠. 자, 매뉴얼 부분에 해당되는 이 11시 방향으로 뒀을 때 아래쪽에 요 두 단자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두 단자가 연결되어 있고 제가 1시 방향, 오토 방향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아래쪽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자, 요 부분을 뺐을 때 요 단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볼게요. 벨 테스트 가지고 찍어 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찍어 봅니다. 소리가 나요. 자, 실제 부품에서 우리가 1시 방향으로 뒀을 때 이 두 포인트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시 방향이 뭐죠? 자동이죠. 여기 매뉴얼로 표시했죠. 11시 방향이 매뉴얼이죠. 자, 1시 방향 자동으로 뒀을 때 이 두 포인트가 서로 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쪽을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요 두 단자가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 두 단자가 붙어 있다 그러면 1시죠. 1시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시는 오토기 때문에 오토선의 연결은 요 두 단자란 얘기예요. 오토는 요 두 단자와 결선을 해줘야 된다. 이쪽은 당연히 매뉴얼이겠죠. 이쪽은 매뉴얼이다. 한쪽이 오토면 한쪽이 매뉴얼입니다. 셀렉트 스위치의 매뉴얼과 오토는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좀 재생하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요. 자, 아래쪽이 오토가 됐어요. 위쪽이 매뉴얼로 정의가 됐고요. 그러면 일단 오토와 매뉴얼은 공통선으로 결선을 해줍니다. 오토와 매뉴얼 부분은 공통선으로 결선해 주고요. 요 공통선은 1번, B의 1번으로 가고요. 요 오토 부분은 2번, 매뉴얼 부분은 3번으로 갈 거예요. 자, 오토 부분은 공통 부분 1번이고요. 그 다음 오토 부분 2번입니다. 아까 이게 2번이었죠. 오토 부분이 2번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2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매뉴얼 부분은 3번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레드 스위치의 결선은 끝이 나요. 자, 그 다음 보시면 TB2죠. 5, 6, 7, 8 TB2입니다. TB2는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선을 인입합니다. 5, 6, 7, 8번이에요. 자, 갈색이고요. 2.5 스퀘어입니다. 갈색 맨 위에서부터입니다. 자, 5, 6, 7, 8번이죠. 자, 5번에서 선을 빼서요. 맨 위에서부터 갈색이고요. 그 다음 6번은 흑색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결선해 주고요. 7번은 세 번째 핀, 그리고 녹황색은 8번이 될 겁니다. 8번은 아래쪽에 갈흑회녹, 갈흑회녹 이렇게 되고요. TB4도 전동기죠. TB4 쪽도 바로 볼까요? 보면 11, 12, 13, 14번으로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B4는 TB3가 전동기죠. 그래서 가륵회녹 11, 12, 13입니다. 11 갈색, 흑 12 회 청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TB4입니다. TB4는 FLS죠. FLS 쪽은 B의 16, 17, 18번과 결선하되 여기는 단자대가 3핀으로 회로도가 나왔어요. 여기 단자대는 4핀이죠. 자, 위에서부터 결선을 하고
위에서부터 16, 17, 18로 하고 아래쪽은 비워둡니다. 그래서 선도 우리가 1.5 스퀘어 보조선을 사용합니다. 16 맨 위고요. 그 다음 17, 그 다음 단자, 그리고 18, 자, 그 다음 단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결선 부분은 끝이 나고요. 자, 결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자, 벨 테스트는 자, PB0부터 해볼게요. 자, PB0는 우리가 A의 1번과 2번은 붙어 있죠. 비접점이죠. 그러면 A의 1번과 2번은 여기서 찍었을 때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소리가 나죠. 그러면 결선이 제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A의 2번과 3번은 떨어져 있죠. A 접점입니다. 버튼이. 그럼 A의 2번과 A의 3번은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되겠죠. 소리가 안 납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소리가 나죠.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PB1 같은 경우는 A의 2번과 3번을 벨트쓰기로 찍었을 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A 접점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안 돼서 소리가 안 납니다만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게 접점이 붙겠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옐로 램프와 부조는 따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요. 이건 내부적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지만 동작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따로 단자에 접점이 연결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버튼처럼. 그래서 얘는 벨 테스트는 할 수 없고요. 유관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도 유관 테스트로 제대로 결선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벨 테스트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셀렉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죠. 그래서 우리가 B의 1번으로 테스트기를 꽂고요. 자, 1번을 꽂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오토로 가 있습니다. 오토는 2번이죠. 그래서 소리가 날 거예요. 2번을 찍었을 때는 소리가 나죠. 3번 찍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얘를 매뉴얼로 바꿔볼게요. 3번이 지금 셀렉트 스위치의 매뉴얼 부분이죠. 매뉴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버튼을. 그러면 소리가 나죠. 소리가 안 나고요. 자, 이렇게 버튼과 셀렉트 스위치는 떨어져 있는 부분의 양쪽에 벨트스를 찍었을 때 그 떨어져 있는 부분을 붙였을 때 소리가 나는지 혹은 떨어뜨렸을 때 소리가 안 나는지를 확인해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유관 테스트로 우리가 갈색, 흑색, 회색, 청록색 순서대로 들어갔는지는 유관 테스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 부분도 테스트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전원 부분도 요 라인과 지금 요 라인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소리가 나죠. 그리고 각각의 선들이 결선이 제대로 됐는지 연결이 특히나 L1과 L3의 연결이 중요하죠. L1, L3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